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다저스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3차전도 잡아내면서 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프리원의 홈런부터 뷰러의 역투까지 오늘 경기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3차전. 앞서서 다저스가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뉴욕 원정을 떠났는데 이 선발로 워커 뷰러를 내세웠었죠. 그렇습니다. 양키스는 클라크 슈미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요. 뷰러 선수 이 투구수 76개로 5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 2개, 삼진 5개 잡아내면서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양키스 타선 잠재웠고 본인에게 주어진 이 실점 최소화라는 임무 충실히 해내고 또 마운드를 내려왔어요. 네, 뷰러는 오늘 최고 구속은 96마일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너클 커브와 커터, 스위퍼를 섞어 던졌고 가끔마다 이 투심 패스볼을 이 프론트 도어 쪽으로 이 넣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95마일 이상 하드히트도 5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타구를 허용하지 않았고요. 이 포심으로 6개의 헛스윙을 유도한 등 과거 파워 피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재현했었던 경기였고 이 탈삼진 5개도 모두 다른 구종으로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이 구종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양키스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키스 타자들이 뭐 하나 노리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펼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뷰러 선수 4회 1사 이후 스탠튼 선수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득점권 위기에 몰린 장면, 위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배츠의 다이빙 캐치 그리고 테오스카의 홈보살 이 나오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팀 동료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무실점 피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뷰러 선수 올 시즌 정규 시즌은 좋지 못했었죠. 2022년 토미존 수술 뒤 거의 2년 만에 마운드에 돌아온 뷰러 선수였는데요. 1승 6패 평균 자책점 5.38로 부진했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이제 FA 자격을 얻는 뷰러에게는 이번 가을 야구가 다저스에서의 마지막 등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뷰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 시즌 첫 경기, 그러니까 이 샌디에고와의 디비전 시리즈였는데 5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매치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원정을 앞두고 기자회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추운 날 던지는 거를 좋아한다 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었고 실제로 4이닝이긴 하지만 무실점 피칭을 펼치면서 이 반등에 성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빅게임 피처로서의 면모를 계속 또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인구로 매치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냈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감이 좋지 못한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좀 공격적인 투구 그리고 이제 다양한 투구 패턴을 섞어 던지면서 귀중한 승리를 또 따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경기 초반 같은 경우에 뷰러는 상당히 이제 너클 커브와 스위퍼를 활용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피칭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고 나서는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서 이닝까지도 많이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시원시원한 투구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뷰러 선수 앞서 2018년 그리고 2020년 월드 시리즈에서도 모두 3차전에 나서서 각각 7이닝 무실점 그리고 6이닝 1실점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월드 시리즈 통산 3경기 2승 18이닝 7피안타 볼넷 3개 삼진도 무려 22개를 잡아내면서 평균 자책점이 0.50. 와 진짜 월드 시리즈의 사나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평균 자책점이 공식 기록이 된 1911년 이후로 따졌을 때 15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 가운데 메디슨 범가너가 0.29를 기록했고요. 잭 빌링햄이라는 선수가 0.48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뷰러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호투를 펼쳐주는 사이 다저스 타선도 차곡차곡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오늘 마운드에서는 뷰러가 가장 빈탔다라고 한다면 타선에선 역시 프리먼 선수 홈런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회 첫 타석부터 투런포를 때려내면서 팀의 선취점을 안겼었던 프리먼인데요. 월드 시리즈 3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1차전에서 그 연장 말로 홈런 다들 기억하실 텐데 2차전에서도 백투백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 다저스의 굉장히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애틀랜타 시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현재 월드 시리즈에서만 5경기 연속 홈런을 또 때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발목 부상으로 고전하던 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타격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3회 초에도 배츠의 이 빗맞은 안타이긴 했습니다만 적시타가 나오면서 추가점을 뽑을 수가 있었고요. 이어지는 말루 찬스에서는 이 심판의 판정이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밀어내기 득점이 우선되는 이 윌 스미스 선수의 타석
타석에서의 장면이 있었었는데 이후에도 사실 팀을 가리지 않고 이 볼 판정 때문에 이 중요한 명승부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 장면들이 연달아서 나와가지고 저도 보는 내내 좀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렇죠. 다저스에게만 불리한 게 아니라 사실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토레스가 2사 1, 2루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정말 한 2개 정도 위로 빠진 공에 이 심판이 콜드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이 찬스가 무산되는 장면이 양팀 모두 한 번씩 있었죠. 그렇습니다. 다음 타자가 이제 소토였기 때문에 2사 만루에 들어섰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건데 이 심판의 판정 너무나도 아쉬웠다는 거 잠깐 또 짚어드리고요. 4회 이제 에드먼 선수의 스키즈 번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했었던 다저스 6회 역시 가을 킥에 적시타 한 방 더 때려내면서 이제 스코어를 4대 0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회와 7회 계속해서 이제 2사 1, 2루 그러니까 득점권 위기를 맞았었던 다저스인데 비록 이 코팩이 마지막에 버두고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4대2 승리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저스는 3승 무패로 이 시리즈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편 2차전에서 도루 과정 어깨 부분 탈구를 진단을 받았었던 오타니 선수 선발 라인업에 또 이름을 올렸는데요. 비록 1루에 볼넷으로 출루한 다음에 이제 왼팔을 계속 이렇게 몸에 붙여서 고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석에서의 스윙을 봤을 때 어깨 상태가 완전히 100%는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장을 할 때도 이 부목을 대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이 더그아웃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어깨를 고정하는 장치를 착용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선제 득점도 어쨌든 볼넷을 얻어내면서 만들어냈었고요. 이후에도 사구 하나를 더 얻으면서 리드오프로서 충실했다는 게 어쨌든 멀티 출루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 저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 3타수 무안타 볼넷 하나를 얻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스트라이크에만 스윙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만큼 오늘 경기에 뭐 확실히 볼에 배트를 내는 모습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타격감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 안타를 또 신고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양키스 팬들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그 비싼 돈 주고 보러 간 경기인데 경기가 끝나기 전에 또 자리를 비우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5안타에 6볼넷입니다. 그러니까 11번의 출루가 있었는데 2점 이것도 버두고의 이 경기 막판 홈런을 제외하면은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당장 내일도 이제 타선이 터지지 않는다면 구6의 월드 시리즈 수입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7전 4선승제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3승 무패를 거둔 팀이 40번 중에 39번이나 시리즈에서 또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98%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1번은 스윕. 그러니까 한 번도 반격을 하지 못하고 그냥 4연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근데 딱 한 번 역시입에 성공한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넷플릭스의 다큐로도 나온 2004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스턴이 유일하게 이 업적을 성공을 했었는데 그 상대팀이 또 공교롭게도 양키스였단 말이죠. 양키스 2004년 자신들이 당했었던 그 굴욕을 다저스 상대로 과연 갚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 우승을 정말 눈앞에 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1승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은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 그리고 162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88년 이후에 36년 만에 이 우승을 차지하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선발 투수로 양키스는 신인 루이스 힐 선수를 또 내세웠고요. 다저스는 불펜 데이를 예고했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 이 양키스는 또 선발이 무너진다면 어려운 경기, 또 타선이 터지지 않는다면 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저스는 이 불펜 데이도 괜찮을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다저스도 월드 시리즈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꾸준히 불펜에게 휴식을 주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무리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트레이닝이 등판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투수들은 결국에는 다 이제 불펜 등판을 하면서 이 불펜진에 조금은 부하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펜 데이라서 이 다저스도 이 싹쓸이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양키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또 내일 경기에서의 반격을 또 해내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5차전에 게리 콜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그렇죠. 다음도 이제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을 건데 내일 경기를 잡지 못하면 일단 시리즈가 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양키스가 또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저스가 정말 유리한 고지에 오른 거는 또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드린 것처럼 이제 방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또 댓글에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